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정말 악이네. 누가 이런 곳에 내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넌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지훈아, 아빠가 꼭 너를 잘 키워줄게.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거예요. 새벽 5시 서울역 앞 광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낡은 가방에서 구두약과 소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62살의 나이에도 굽은 등을 펴고 자리를 잡는 만수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추위에 움츠러든 어깨를 털고 작은 의자를 펼쳐놓으니 벌써 2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몇 명이나 올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수는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울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요즘 들어 구두를 닦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발걸음을 멈출 뿐이었죠. 하루에 10명 정도 손님이 오면 다행이고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5명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만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이 가빠진 순자가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그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지수. 그 아이만큼은 꼭 지켜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가 외로워했잖아요. 아들 지수는 25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수가 구두를 닦느라 바쁜 그날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죠. 아버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라던 지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만수는 그때 손님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전화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걸까? 만수는 고개를 흔들며 솔에 구두약을 발랐습니다. 후에는 독이라고 아내도 그렇게 말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는 죄책감은 15년이 지나도록 만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손님이 온 것은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만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구두는 며칠째 닦지 않은 듯 윤기를 잃고 있었어요. 아저씨, 구두 좀 닦아주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네, 앉으세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만수는 능숙하게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어떤 구두든 새 것처럼 만들어내는 만수의 솜씨는 여전했어요. 구두약을 바르고 솔로 문지르고 마지막에 헝겊으로 윤기까지 내는 과정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손님은 신문을 읽으며 기다렸고 만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닦는 데는 보통 10분 정도 걸렸지만 만수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와, 진짜 새 구두 같네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손님은 5,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웃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저씨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매일 이 시간에 나가는데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만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만수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었어요. 첫 손님이 떠난 후 만수는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역 앞은 벌써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지하철 입구로 향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바빠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비를 맞은 듯 얼룩이 져 있었어요. 만수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얼룩을 지우고 윤기를 냈습니다. 젊은 손님은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죠? 저는 아무리 닦아도 안 되던데. 오래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죠. 구두약도 좋은 걸로 써야 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해요. 젊은 회사원은 신기한 듯 자신의 구두를 바라보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만수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자신의 솜씨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작지만 확실한 보람이었죠. 비록 하루벌이가 적어도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손님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5명의 손님을 더 받았고 만수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점심을 먹었어요.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간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직접 만든 것이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김치찌개와 된장국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가끔 아내가 만들어주던 음식 맛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만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급한 듯 뛰어가는 직장인들, 큰 가방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모두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어요. 만수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작은 구두방이라도 차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는데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고 아들을 키우느라 꿈은 점점 뒤로 밀려났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마저 없었습니다. 가끔 만수는 생각했어요.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줬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욱 쌀쌀해졌어요. 늦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만수는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오후 손님들은 아침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왔어요. 만수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말이 많았고 어떤 손님은 조용했지만 만수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성껏 대했어요. 해가 기울어 가던 오후 3시쯤 만수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역 구석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아기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추운 날씨에 아기가? 만수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역 건물 모퉁이 그늘진 곳에서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울음소리를 향해 향했어요. 정말 아기네. 낡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픈 듯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쥔 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아기의 담요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곳에 아기를, 이렇게 추운데. 만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고 밤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질 텐데 이 작은 생명이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기의 목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를 보니 문득 어릴 적 아들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고 연약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아들을 본 순간 그 작은 손가락들, 조그만 코, 살며시 감긴 눈꺼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만수의 마음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보육원에 맡겨야 할까?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추위 속에서 혼자 버려진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만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동시에 이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어요. 아기는 만수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마치 만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하네. 울음을 멈췄어. 만수는 아기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걸이에는 분명히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영어로 된 이름이었어요.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만수는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이, 안. 이게 이름인가? 목걸이에는 선명하게 제이한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기의 이름이거나 부모와 관련된 이름인 것 같았어요. 은목걸이는 꽤 비싸 보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지만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이야, 넌 어디서 온 걸까? 만수는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는 만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그 순간 만수의 마음속에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기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를 잃고 난 후 공허했던 마음에 다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기를 버린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는 쪽지 하나 없었고 담요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기를 찾으러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파출소에 가야 하나? 만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기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만수는 아기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바쁜 일상에 쫓겨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마지막 전화를 받아주지 못했던 것,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넌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만수는 아기에게 약속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나이도 많았지만 이 아기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기는 만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을 보니
만수의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만수는 아기를 안고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방이었어요. 비좁고 습했지만 만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만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아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보일러를 틀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아기가 누울 곳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이불을 깔고 베개로 둘러싸서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선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만수는 자신의 깨끗한 옷을 꺼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급히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분유와 젖병을 샀어요. 약사는 갑자기 아기용품을 사는 만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만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라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었어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아기 옷도 사야겠네. 만수는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며 하나씩 샀습니다. 평소 아껴 쓰던 돈을 아낌없이 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2명이 살아야 했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였어요. 아기는 배가 고팠던지 열심히 분유를 마셔줬습니다. 만수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정성껏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트림을 시켜주고 재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지수를 키울 때 도왔던 기억을 되살려가며 하나씩 해나갔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건가? 만수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62살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어요. 지수를 잃고 난 후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기의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자신이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기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훈이라고 부를까? 만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목걸이에 새겨진 제이를 한국식으로 바꿔서 지훈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지혜롭고 훈훈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지수와 비슷한 지자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수를 잃고 난 후 줄곧 공허했던 마음에 다시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기가 중간중간 깨서 올 때마다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꼭 너를 잘 키워줄게. 만수는 잠든 아기의 이마에 살며시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이 분명 의미 있고 소중할 거라는 것을.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육아였지만 이번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지훈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이제 77살이 되었지만 지훈이 때문에 매일이 활기찼어요. 작은 아기였던 지훈이는 이제 20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키도 만수보다 훨씬 커졌고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만수를 챙겨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훈이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기만 할 때 지훈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만수가 구두를 닦는 동안 옆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무엇이든 물어보는 아이였어요. 아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게 걸어가요? 아빠, 구두를 닦으면 왜 반짝반짝해져요?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만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지훈이에게는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지훈이의 질문에는 시간을 내서 답해 주었고, 밤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훈이는 첫날부터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뛰어났고 수학 문제도 금세 풀어냈습니다. 만수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선생님들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해력이 빠르고 창의적 사고도 뛰어나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자신은 나이도 많고 구두 닦기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만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훈이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묻는 숙제가 나오면 지훈이는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구두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장인이에요라고 썼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며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지훈이의 재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영어를 혼자서 공부해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수학 실력도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섰어요.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만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서 간단한 게임까지 만들어냈어요. 지훈이 아버님, 이 아이는 정말 천재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만수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목고 진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만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목고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멀리 가지 않을게요. 지훈이는 만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지훈이를 설득했어요. 지훈아,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지훈이는 과학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만수는 지훈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구두 닦는 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지훈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지훈이는 각종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지훈이를 두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빛날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빛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만수에게 직접 한 말이었어요. 만수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져갔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뛰어나서 혹시 자신과는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내가 늙어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만수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훈이가 성장할수록 자신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이제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줄줄 외웠으며 컴퓨터로는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구두만 닦고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지훈이에게는
여러 대학에서 특별 전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의 미래는 밝아 보였지만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수는 지훈이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너무 멀리 가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의 앞날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예요. 아빠와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지훈이는 결국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만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지훈이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될 텐데 그때도 자신 곁에 있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교수들은 지훈이를 두고 천재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만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 오늘 교수님이 저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만수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지훈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만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무리 바빠도 만수의 구두 닦기 일을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며 만수는 이 아이를 키운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된 지훈이는 학과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지훈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지훈이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지훈아, 이번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컴퓨터공학과 김 교수님이 지훈이에게 제안했어요. 전국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는 매년 열리는 큰 행사였고 우승하면 상금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만수에게 경진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수는 지훈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열심히 해봐라. 고맙습니다, 아빠. 꼭 좋은 결과 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훈이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프로젝트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주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만수는 지훈이가 컴퓨터 앞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며 걱정되기도 했지만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뒷바라지만 해주었어요. 드디어 경진대회 날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 개 팀 중에서 지훈이의 프로젝트는 단연 돋보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지훈이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했고 질문 시간에도 지훈이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 기업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적으로 재고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훈이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 발표에서 지훈이는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관심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한성그룹 산하 장학재단의 담당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장학재단의 이사무 국장입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훈이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그들의 장학재단은 뛰어난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사무 국장은 지훈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희 재단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해외 연수 기회, 기업 인턴십, 그리고 졸업 후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려요. 지훈이는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신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해외 연수를 간다면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할 텐데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심사와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성적표, 자기소개서,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해요. 이사무 국장은 지훈이에게 지원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지원서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만수에게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어요. 만수는 지훈이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 우리 지훈이를 알아봐 주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대요. 하지만 아빠와 떨어져 지내야 해서 고민이에요. 만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내 앞길을 위해서라면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훈이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미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지훈이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지훈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어요.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구두 닦기 만수 아버지가 키워주었다는 것,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은목걸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특히 개인 신상 정보란에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은목걸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제2한이라고 새겨진 목걸이가 자신의 유일한 출생 단서라고 적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일주일 뒤 지훈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어요. 면접 당일 지훈이는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 갔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지훈이는 새삼이 회사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프로젝트와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들이 줄을 이뤘고 지훈이는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모르는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담당자는 지훈이의 서류를 검토하면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바로 은목걸이에 새겨진 제2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담당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무 국장님, 이 학생 서류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인가? 이 학생이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목걸이에 제2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사무국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서류를 받아보며 신중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겠어. 우선 이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자세한 조사를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특히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결국 한성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한준호 회장에게까지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지훈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장학생 선발 통보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선발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 한준호는 책상에 놓인 조사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64살의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 준호는 보고서에 첨부된 지훈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0살 청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목걸이였습니다. 제이한, 설마 정말로. 준호의 기억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 해외 출장에서 만났던 한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준호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미국에서 사업을 배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잠깐이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제시카 한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제시카는 준호보다 몇 살 어렸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몇 달 동안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준호 씨,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준호는 갓 30살이었고 회사 경영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아기라는 존재는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시카, 미안해. 나는 한국에 돌아가야 해. 약혼자도 있고. 준호는 결국 제시카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시카는 자신에게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제이슨 한으로 하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따서 이 목걸이만은 꼭 간직하게 해주세요. 준호는 목걸이를 받기는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제시카와 아기 소식을 일부러 차단했습니다. 약혼자와 결혼했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몇 년 후 우연히 제시카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시카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품었더라면. 준호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책임한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아이를 키웠다면 지훈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아이러니는 따로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준호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한진우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도박과 술에만 빠져 살았고 둘째 딸 한미연은 해외에서 사치스러운 생활만 하며 돈을 물쓰듯 썼어요. 아버지,
이번 달에도 돈이 좀 필요해요. 아빠, 파리에서 쇼핑하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자식들의 전화는 항상 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회사 일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두 자식 모두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큰아들 진우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을 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준호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사업이 무능한 후계자들에 의해 망가질 것이 뚜렷했습니다. 이미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한성그룹의 후계 구조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훈이의 존재는 준호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훈이는 학업 성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창업 정신도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온 의지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준호는 지훈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이 과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준호는 비밀리에 지훈이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 담당자를 통해 지훈이의 대학 생활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직접 서울역 근처에 가서 만수와 함께 있는 지훈이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 노인이 내 아들을 키워준 사람인가? 준호는 만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질투심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해야 했을 아버지 역할을 만수가 대신해줬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지훈이와 만수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자신의 자식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우와 미연은 언제부터인가 준호와 식사하는 것조차 귀찮아했는데 지훈이는 만수와 정말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준호는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올바른 인성을 갖춘 것 같았고 무엇보다 만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진우가 또다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발각되었고 미연은 해외에서 스캔들에 휘말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장님, 이대로는 회사가 위험합니다.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준호에게 걱정을 표했지만 준호로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자신의 자식들은 믿을 수 없었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자니 가족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 지훈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한성그룹의 후계자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일까?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20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하자고 말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훈이에게는 이미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인 만수가 있었어요. 결국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이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지훈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지훈이는
한성그룹 회장이 자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장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 회장실에서 뵙겠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연락을 받고 지훈이는 만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성그룹 회장님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좋은 기회니까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라. 만수는 지훈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어요. 지훈이가 점점 자신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지훈이는 회장실 앞에서 잠시 긴장했어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다는 것은 20살 대학생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해준 회장실은 웅장했고 한쪽 벽면에는 한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준호는 지훈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다른 실제 모습이었고 확실히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합니다. 창업 경진 대회에서 보여준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지훈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훈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숙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훈 씨, 혹시 어릴 때 일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서류에 보니까 입양아라고 되어 있던데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군요. 지훈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였는데 만수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 목걸이가 유일한 단서예요. 지훈이는 목에서 은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바로 20년 전 제시카가 만들어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지훈 씨, 아니, 지훈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훈이는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어요. 그 목걸이,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만든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훈아, 넌 내 아들이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지훈이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당신의 어머니 제시카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젊고 무책임했습니다. 약혼자가 있다는 핑계로 당신과 어머니를 버렸어요.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시카와의 만남, 임신 소식, 그리고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지훈이는 충격에 빠진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죠? 장학재단 서류를 통해서였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보고 혹시나 해서 조사해 봤더니 정말 당신이었어요.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지훈아, 내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을 물려받으세요.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이뤄온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지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하지만 곧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이미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박만수 어르신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 아버지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온갖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훈아, 나도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단다. 한성그룹이라는 큰 무대에서 내 능력을 펼쳐보지 않겠니? 죄송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남의 것을 물려받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앞에서는 그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가끔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수 아버지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훈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가 회장실을 나간 후 준호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의 인품이었습니다.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아들을 키워낸 것은 자신이 아니라 만수였어요.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혈연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지훈이와 만수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돈과 권력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들을 되찾으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가 한성그룹 회장실을 나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지훈이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남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만수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빠, 제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수는 지훈이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셨니? 한성그룹 회장이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지훈이는 준호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만수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훈이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이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지훈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그런 큰 기회를. 아빠, 저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만수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지훈이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넥스트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만수의 작은 반지하 방 한 구석에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지훈이와 동료들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밤낮 없이 코딩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다. 만수는 며칠씩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훈이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지훈이의 팀이 개발한 첫 번째 제품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고객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써보니까 고객 관리가 정말 쉬워졌어요. 매출이 20%나 늘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더 큰 사무실을 얻어야 했고 직원도 늘려야 했어요. 한편 한성그룹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또다시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고 딸 미연은 해외에서 마약 파티에 참석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한성그룹의 후계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성그룹 후계 구조 흔들린다. 창업주 일가의 연이은 스캔들로 기업 이미지 실추. 신문 헤드라인들은 날마다 한성그룹의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주요 거래처들도 계약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사업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였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준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지훈이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수십억 원을 기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에서도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저희가 100억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훈이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미국의 한 벤처 캐피털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 창업가, 해외 투자 유치 성공,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인가. 지훈이와 넥스트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만수는 신문에서 지훈이의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지만 지훈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만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만수의 구두 닦기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그런 일 안 해도 되잖니.
아빠, 저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지훈이의 회사가 더욱 커지자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가의 성공 사례로 지훈이를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창업 관련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았고 대학에서 강의 요청도 들어왔어요. 그런 어느 날 지훈이에게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지훈이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어 했어요. 지훈이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훈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어르신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기자들은 지훈이의 출생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혹시 생물학적 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나요? 찾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전부예요. 최근 한성그룹에서 후계자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혹시 대기업 입사나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함께 제 힘으로 세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이 발언은 순간 기자회견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은 지훈이가 한성그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의지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이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한성그룹 후계자를 거부한다는 발언은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지훈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지훈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이의 기자회견 이후 넥스트젠 테크놀로지에는 더 많은 투자 제안과 협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성과를 만수와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지훈이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넥스트젠 테크놀로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수백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23살이 되었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구두를 닦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서울역 앞에 나가서 단골 손님들을 만나곤 했어요. 몸은 많이 불편해졌지만 지훈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충분히 벌고 있잖아요. 지훈아, 일하는 것이 내 생의 활력이란다. 물론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만수의 건강을 걱정해서 주말에만 나가도록 설득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쉬거나 지훈이의 회사에 놀러 가곤 했어요. 회사 직원들은 만수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만수가 회사에 오는 날이면 모든 직원들이 반가워했고 만수도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사장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요.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이는 뿌듯했습니다. 만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편 한성그룹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우의 연이은 비리와 미연의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요 계열사들이 하나둘 매각되었고 한때 국내 10대 그룹이었던 한성그룹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우와 미연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우면 다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아빠, 저는 해외에서 살 거예요. 한국은 너무 답답해. 자신의 친자식들은 끝까지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런 자식들을 보며 더욱 지훈이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뉴스에서 지훈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넥스트젠 테크놀로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이야. 만수는 지훈이의 성공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발견한 작은 아기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했고 만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의 모든 성공은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만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어요. 지훈이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창업가가 세계 무대에 진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상장 기념 행사에서 지훈이는 특별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만수를 무대 위로 모셨어요. 80세의 노인이 무대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박만수입니다. 20년 전 서울역에서 버려진 저를 주워서 키워주신 분이에요. 만수는 어색해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훈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께서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만수도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삶의 보람이구나. 만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더 큰 꿈을 함께 이뤄가요. 지훈이도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장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는 만수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화려한 파티보다는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살아온 보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앞으로도 아빠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지훈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회사가 성장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고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이는 만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의 이름은 당연히 만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만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지훈이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만수재단은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지원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제공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이런 소식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더욱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친자식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만수재단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지훈이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빠, 오늘 익명의 후원자가 큰 돈을 기부해 주셨어요. 지훈이가 만수에게 말했을 때 만수는 고마워했지만 지훈이는 왠지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회사 일을 모두 미루고 만수 곁을 지켰습니다. 지훈아,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는 아직 더 오래 저와 함께 계셔야 해요. 만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며칠 후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는 만수의 임종을 지켜보며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지훈이의 회사 직원들, 서울역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만수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만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훈이는 만수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어요. 그 후로도 지훈이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넥스트젠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만수재단은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국제기구로 발전했어요. 지훈이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만수로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만수야,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너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지훈이는 아들에게 만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키웠어요. 피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성그룹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도 세상을 떠났고 진우와 미연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만수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서울역 앞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구두를 닦는 노인과 그 옆에서 책을 읽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지훈이는 가끔 그 동상 앞에 서서 만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만수가 보여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